이번 시간에는 정신역동 이론의 또 새로운 이론으로 프로이드에 이어서 에릭슨, 아들러, 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은 우리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반드시 사용하는 이런 이론이 되겠는데, 먼저 개요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언제나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는 이랬는데 이학자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에릭슨은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했다. 즉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이거든요. 개인적, 심리적 측면을 성과 연결시켜서 성격 발달을 받은 심리성적이라서 환경은 언급하지 않았다. 환경과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를 본다면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방체계 이론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만 5개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일생에 걸친 성격 8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일생에 걸친 성격 8단계, 이것을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신자, 소리 나는 대로 죽은 자, 그리고 친생자, 이렇게 노년기까지 이렇게 성격 발달 단계를 8개 단계로 나눴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또 프로이드와는 달리 단순 구조로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또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만 나눌 거와는 달리 이 에릭슨은 양극 이론을 제시합니다. 긍정 대 부정의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양극 이론을 제시를 했고, 또 프로이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진행 구조만 이렇게 각각의 단계로 나누되 각각의 특성이 나타난다 해서 이 소위 분리된 발달 단계를 설명했는데, 여기는 점성의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점성의 원리. 아까 발달에서 앞선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누적성의 원리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점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 시기. 프로이드는 결정적 시기를 거시적으로 봐서 남근기를 결정적 시기라는 데 비해서 에릭슨은 좀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각각의 단계마다 모든 단계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해서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그리고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위치 변화라고 설명을 했는데,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위기의 극복을 통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했지만,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심리사회 발달, 성격 발달 8단계, 심리사회이론이라고 그러죠. 성격 발달 8단계. 성격 발달 8단계 여러분들 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 전에 우리가 개요하면서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렇게 해도 비교를 했으니까 밑에 박스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성격 발달 8단계,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감. 생산성 대 침체감. 다음에 자하 통정 대 자하 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의 비교, 양극 이론을 통해서 8개 단계로 설명을 하되, 이렇게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이렇게 해서 머릿말을 가지고 암기를 요약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건 영악일 거예요. 영악이.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는 그냥 여러분 볼 땐 어린이집 단계 정도를 설명해서 영악이니까 여기는 걸음마기라고 이렇게 악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는 유치원의 단계이니까 학령전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령전기 또는 아동초기라고.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학령기, 아동기. 자하 정체감 대 역할음미는 청소년기. 그리고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얘들 성인 초기, 청년기. 다음에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 이렇게 8개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프로이드와 비교를 해보면 각각의 각 시기의 발달 단계 특징을 보면, 프로이드의 시기로 보면 이 시기는 구순기.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에는 학문기.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는 남근기.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에는 잠복기, 잠재기. 자하 정체감 대 역할음미의 단계는 생식기. 이렇게 5개.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 5개 단계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특히 인간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를 이렇게 남근기로 설정을 한 데 비해서 에릭슨은 자하 정체감 대 역할음미라고 하는 청소년기를 특히나 강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격 발달 8단계, 거기 여러분 페이지 오시면 심리사회적 자하 발달 이론 때문에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우리가 자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와 있지요. 유아기부터 해서 초이, 표현은 다 다르지만은 8개 단계로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발달 이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 특히 여기 나오는 자아 정체감 대 역할음미 단계를 강조했다. 이 자아 정체감은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첨가를 시키죠. 자아 정체감의 범주. 교재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자아 정체감의 범주를 특히 마샤의 연구로 미리 여기에서 교재에서는 각각의 발달 단계의 이론을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특징 자아 정체감, 그럼 마샤의 정체감의 유형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 정체감의 범주나 유형을 위기의 경험과 관여 또는 몰두나 또 자임이라 자기 책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책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봤느냐, 위기의 경험을 해봤느냐 아니냐, 거기에 스스로가 관여를 해봤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정체감 성취형, 정체감 유예형, 정체감 유실형, 정체감 혼미형,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눴던 겁니다.
정체감 성취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기의 경험도 해봤고 유기의 경험시마다 자기의 책임으로 자기가 관여해서 풀어본 적도 있는 사람은 정체감 성취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기의 경험에 있어서 두려움이야 누구나 있습니다만 두렵다고 해서 두려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그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거기서 관여해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꼭 성공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유기 경험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왔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정체감 성취형. 가장 바람직한 얘기죠. 정체감 유형은 다양한 유기의 경험이나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데 아직은 거기에 관여라든지 자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만약에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아니면 어떤 일에 직면했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러나 단 청소년기에 대해서만은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일 저지르고 아니면 어떤 일을 벌려놓고 나 몰라라 해도 어른들이 말할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일을 자꾸 경험해봐야지 이렇게 칭찬을 하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물론 어른이라고 해서 절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반복되면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정체감 유예형. 그에 비해서 정체감 유실형은 정체감 폐쇄형이라고도 합니다. 유형을 보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딱딱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것처럼 한데 그 내면을 보면은 한 번도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 유기의 경험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결단마저도 누가 하고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마나 아빠가,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형을 보면 성취형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엄친아, 엄친딸 그런 경우에 보면 집안도 좋고 못 좋고 해서 쭉 보면은 많은 것이 이거 바로 조기 결정형이에요. 조기 결정형. 이미 부모에 의해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경로를 통해서 또박또박 학교를 진행하고 회사를 가고 이런 과정이죠. 유실형. 그에 대해서 혼미형은 어떤 위기의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혼미형, 혼돈형, 혼란형, 근데 혼돈형, 이렇게 정체감의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눈 것이 마샤가 되겠는데, 특히 자아정체감의 형성기, 자아정체감의 형성기에서 청소년기를 특히 강조했던 것이 에릭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슨 교재에 없는 것을 먼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융의 개인심리가 이렇게 나와 있군요. 융의 개인심리. 그러면 융의 분석심리죠. 칼 구스타프 융에서 분석심리가 나와 있는데, 융의 분석심리. 융은 그냥 개요 없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눕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융은 정신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누고, 무의식을 퍼스널, 개인 무의식과 콜렉티브,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눈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리비도를 좁은 의미인 성적 활력소만 이렇게 말하자면 섹슈얼 에너지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활성 에너지, 총체적인 활성 에너지로 이 리비도의 개념을 넓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융은 성격의 구조를, 성격의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 성격의 발달에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의 위치가 아니라 방향에 따라서 성격의 유형을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서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위치에 따라 성격 발달을 설명하는 데 비해서 융은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서 성격의 유형을 유향성과 내향성으로 이렇게 리비도의 방향이 밖으로 표출되느냐 안으로 파고드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유향성, 내향성으로 나눴어요. 또 그러면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양성설. 그래서 이 양성성을 주장을 하는데 모든 인간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남자, 여자로만 이렇게 보지를 않고 남자라고 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자로서 남자같이 생각하고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로서 여자같이 생각하고 여자로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오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성역할 고정관념에는 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무의식세계에는 남성은 당사자도 모르는 여성성을 잠재하고 있고 여자는 당사자도 모르는 남성성을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주장을 했어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의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무의식 속의 여성성,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 하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특히 발달 단계에서 프로이드는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령전기, 에릭슨은 청소년기를 강조한 데 비해서 특히 중년기를 강조했습니다. 중년기를 강조하죠. 이 융은 중년기를 강조하면서 중년기에 특히 개성화 또는 인디비듀얼리즘, 개별화를 강조합니다. 개성화,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지요.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리비도를 물질적 측면으로 그리고 외부 세계로 표출하던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그 리비도의 방향을 내면 심리적 세계로 그리고 정신 세계로 이렇게 되돌리는 성향을 갖고 있고 마냥 자기 본연의 자기로 되돌아오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바로 개성화라 하고 이 과정에서 양성성이 표출된다. 남성들도 여성화되고 여성들도 남성처럼 이렇게 과단성을 보여주는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 융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융이 제시했던 이런 용어, 무의식 세계에 대한 용어로서 여러분들이 갈 것은 페르소나 또는 콤플렉스, 또 원형, 또 그러면 섀도우, 그림자, 음영, 적어도 이런 등등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어요. 자, 그 개요에 보시면 1번에서 보시면 1번 무의식 속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격의 성숙이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일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의식적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환원시키려는 것은 거부한다. 어떤 무의식 세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인격을 즉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무의식을 미지의 정신세계라고 봤다. 3번에 보시면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집단 무의식은 그래서 용어 적지 않았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걸로 인류 전체의 공통적이고 종족적이며 선험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을 인류 전체의 공통적인 어떤 그 무의식 세계나 아니면 종족 본연의 선험적인 무의식 세계를 집단 무의식 세계라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비도에 대한 관점 달라 나와 있죠. 프로이드와는 달리 좁은 의미로 성적 활력소로 보지 않고 모든 영역에 힘을 실어주는 전반적인 생명력,
또는 총체적인 활성 에너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리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하, 의식과 분별의 세계를 말한다. 특히 3번의 자하는, 에고는 의식의 개성화 과정을 통해서, 즉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바로 자아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형으로 무의식의 밑바닥에 깊이 놓여있는 세계로 전혀 의식되지 않는 어둠의 세계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세계를 자기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중요 표시하시고, 페르소나는 밖으로 보여주는 나, 제목 자체가 가면이니까 밖으로 보여주는 나, 공식적 관계에서 밖으로 보여주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거기다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무식 말씀드렸죠?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마치 DNA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인류 본연의 또는 종족 본연의 정신세계의 청사진을 집단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는 2번에 집단무의식은 전혀 의식되는 일이 없는 것이지만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종족적으로 유전된 것이며 개인적 경험을 초월한 것이다. 제일 밑에 줄, 집단무의식은 진화와 유전이 신체적 청사진을 제공하듯 정신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이런 단어 집단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에 원형 역시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원형. 표상 불가능한 무의식적이고 선험적인 이미지로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이며 보편적, 집단적, 선험적인 심상을 원형이라고 한다. 이 원형에 보통 이 원형이라고 한다.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설명했고, 다음에 음형, 섀도우가 나와 있는데 음형, 자기나 자기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부정적인, 어두운 이런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음형이 평상시에는 페르소나로 길들어진 현상 속에는 페르소나가 주로 나타나지만 술이 과하다거나 아니면 잠꼬대를 통해서 음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이렇게 나올 적에는 음형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융을 보시고, 융은 발달 단계를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4단계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를 중년기로 나눴다는 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격이 내향적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자, 그건 35세에서 40세를 전후해서 정신적 변화가 오는 시기. 바로 이런 정신적 변화를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재는 없지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첨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중년기, 노년기에서 노년기 쭉 나오는데 어떤 중요 표시 중년기에다가 아니마, 아니무스 또 그런 거 개별화 같이 체크해서 해놓으시고, 어쨌든 발달 단계를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와 성인기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로 나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아들러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들러를 보시면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심리가 있는데,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유전, 환경의 요인도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저마다의 창조력이다. 이렇게 창조적인 힘을 특히 강조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봐주시고, 인간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열등감에서 찾습니다.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열등감에서. 어느 누구도 빼지 않고 다 심신상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나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열등감이고,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에는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사회를 향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중심으로 헬스라든지 개인의 연마 또는 뭐 단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개인 중심이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타주의적 이런 표현은 사회, 공익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하는데, 아들러는 바로 사회를 향한 쪽이 말하자면 긍정적인 이런 노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결국에 사회적 관심으로 표출되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쌓여서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 6세, 마치 프로이드의 5, 6세경에 형성되고, 그리고 나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가지고 4개의 유형의 생활 양식을 설명을 했어요. 4개의 유형, 지배형, 또 기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해서 여러분들 4개의 유형, 지배형, 기생형, 착취형이라고도 합니다. 또 회피형, 나 몰라 알아형, 또 그러면 사회적으로 유용형, 뭐라고 할까? 유용형 또는 공익형,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눴던 것이 바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이 아들러가 되겠어요. 아들러는 또한 가상적 목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슴에 품은 가상적 목표를 강조했고, 이 목표의 크기가 곧 행동도 결정하고 생각의 크기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아들러의 것이 가상적 목표. 또 그러면 특히 가족 형상 중 특히 출생순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아들러로 가시면 됩니다. 출생순. 그래서 이 아들러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개요 1번에 보시면 거기에 성격 형성에 미치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 그리고 개인이 지닌 창조적인 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번에 보시면 애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나고, 사유에 공헌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한 독특한 생활 양식을 형성해 간다. 다 쭉 단어 적었지요. 그러면서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본다. 기본 가정의 1번, 성장 지향적 동기를 가진다. 또 3번,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신조와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5번, 자아는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고 열등에 대한 보상과 미완성을 극복하고 완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 보상, 우월을 향한 노력, 그리고 사회적 관심, 생활 양식, 그리고 창조적인 힘, 가족 형상, 가상적 목표, 다 여러분 손으로 지금 직접 적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특히 생활 양식 5번에 보시면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지향이나 성격으로, 3번에 열등감과 이를 보상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며 너댓 살 정도의 그 틀이 형성돼요. 마치 프로이드가 성격 형성이 유치원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그와 같은 나이에 이 애들은 생활 양식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성된 것은 일생을 두고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 양식의 유형,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 양식을 분류를 했는데, 거기 지배형, 획득형을 여러분들은 기생형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회피형, 사유형으로 했는데,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높으나
맞으면 거의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니 지배형은 자기 사회적 관심은 없으나 활동 수준은 높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형. 이게 바로 지배형입니다. 기생형은 빌어먹는 거니까 사회적 관심도 없고 그래도 활동 수준은 중간 정도. 사실은 사회적 관심은 있으나 그냥 활동 수준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곁들어가는 형을 이렇게 획득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그리고 활동 수준도 낮고 하는 형을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유형은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욕망도 높고 다시 말해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 그리고 활동 수준도 높고 하는 것을 사회형, 유용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 양식을 가지고 분류했던 것도 아들러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정신역동 이론에서 앞선 시간에 프로이드에 이어서 에릭슨, 융, 그리고 아들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거기 퀼버그, 로저스, 스키너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